유럽의 슈러브는 어떻게 한국의 덩굴이 되었나? 두 얼굴의 장미, 안젤라와 사라의 비밀. 한국의 정원사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장미, 사하라와 안젤라의 이야기로 이 긴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독일에서 육종된 사하라는 유럽의 도감에서는 분명 1.5m 내외의 단정한 관목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의 정원에서는 펜스나 아치를 덮어버리는 거대한 사계 덩굴 장미로 통합니다. 또 다른 독일 장미, 안젤라 역시 유럽에서는 아담하게 꽃이 뭉쳐피는 플로리분다 장미일 뿐이지만 한국에서는 터널과 울타리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덩굴 장미로 인식됩니다. 유럽에서는 무릎 높이의 얌전한 관목이었던 이 장미들이 한국 땅에만 오면 마치 정글의 식물처럼 2에서 3m씩 맹렬하게 뻗어나가는 야생마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이는 서유럽의 귀족 장미가 몬순 기후가 지배하는 한국의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는 극적인 표현형 가소성의 결과이자 우리가 그동안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서구식 표준 매뉴얼이 한국 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실 현대 장미 육종의 역사는 명확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의 기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전설적인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들은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여름밤이 서늘한 서유럽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품종들이 대륙성 기후와 몬순 기후가 교차하는 한국의 고온다습한 여름을 만나게 되면 장미의 생체 시계와 에너지 대사 경로는 근본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후는 장미에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련을 안겨주는데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몰고 오는 숨막히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인한 매서운 저온건조한 환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식물체 내에 탄수화물이 고갈되고 겨울에는 추위와 건조함으로 가지가 말라버리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의 이면에는 먼저 온도와 호흡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은 낮 동안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축적하고 밤에는 호흡을 통해 이를 소비하며 살아가는데 서유럽의 여름밤은 10에서 섭씨 15도 정도로 서늘하여 식물의 호흡률을 낮추고 에너지를 비축하게 해줍니다. 덕분에 유럽 장미는 남는 에너지로 줄기를 단단하게 하고 뿌리를 살찌워 콤팩트한 수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여름밤은 섭씨 25도를 넘나드는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식물 생리학의 큐시 법칙에 따르면 온도가 섭씨 10도 상승할 때마다 화학 반응 속도인 호흡량은 약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의 장미는 이 뜨거운 밤 동안 낮에 힘들게 만든 광합성 산물을 호흡으로 모두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를 탄소 기하 상태라고 하며 에너지가 고갈된 장미는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 여력 없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그저 덩치만 키우는 연약한 웃자람을 보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높은 습도는 장미의 성장을 더욱 기형적으로 부추깁니다. 습도가 80에서 95%에 육박하는 장마철에는 잎의 증산작용이 억제되는데 이렇게 되면 식물체 내의 수분 압력인 팽압이 24시간 내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풍선처럼 팽팽해진 세포는 단단해질 새도 없이 길이만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수분 과잉 성장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더해 밤낮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밤이 더 더운 한국의 여름 날씨는 줄기 신장을 억제하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서유럽처럼 밤이 시원하면 지베렐린 합성이 억제되어 식물이 단단하게 자라지만 한국의 열대야 속에서는 지베렐린이 활성화되어 마디 사이가 급격히 길어지는 생리적 도장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하라와 안젤라가 한국에서 유독 덩굴처럼 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온 환경이 이들의 잠재된 영양생장 본능과 덩굴성 형질을 자극하여 화학 분화는 뒤로 미룬 채 빗물 속의 질소를 먹고 폭발적으로 줄기만 뻗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유럽과는 판이한 환경 탓에 한국의 가드너들에게는 유럽식 재배 매뉴얼이 아닌 한국형 생존 전략, 바로 6월 전정, 하계 전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유럽에서는 수영 유지나 가벼운 꽃따기, 데드헤딩 정도로 여름을 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간 장미는 고온과 장마를 견디지 못하고 병들거나 웃자라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한국의 6월 전정은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고온다습한 여름이라는 생육 위기를 넘기기 위한 생존 수단이자 가을 개화를 위한 투자입니다. 6월 전정의 첫 번째 목적은 식물의 전체 덩치를 줄여 호흡량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6월 초중순에 과감하게 키를 낮춰 잎과 줄기의 양을 줄여주면 그만큼 유지 호흡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감소시켜 탄소 기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병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한국의 장마철 습도는 95%에 육박하여 흑반병과 녹균병이 창궐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데, 이 병원균들은 잎 표면에 물기가 지속될 때 침투함으로 전정을 통해 수관 내부를 훤히 열어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잎을 빨리 건조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제법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에너지의 재분배입니다. 장미는 꽃이 지면 열매를 맺으려 막대한 에너지를 쓰는데, 전정을 통해 이를 차단하면 식물은 생식 생장을 멈추고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 영양생장으로 에너지를 돌리게 되며, 이것이 곧 풍성하고 색감이 진한 가을 장미를 보장하는 에너지 리셋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장미의 타입에 따라 전정 강도와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하이브리드 T 계열은 정단 우세성이 강해 방치하면 2m 이상 웃자람으로 5월에서 6월 중순 사이에 꽃대 아래 3-4번째 5매엽 상단을 절단하여 전체 높이를 절반 수준으로 과감히 낮춰야 가을에 튼튼한 꽃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꽃이 다발로 피는 플로리분다 계열은 많은 잎이 필요하므로 키를 낮추는 강전정보다는 서로 교차하는 가지나 안쪽으로 자란 내양재를 제거하는 소금 전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덩굴 장미는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므로 여름에 주지를 자르면 내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이를 낮추지 말고 땅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도장지, 베이설, 슈세끝만 살짝 순지르기 해서 경화시키거나 유인해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장미가 겪어야 할 또 하나의 시련,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서유럽과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혹한, 건조, 강풍이라는 삼중고가 덮치는 가혹한 계절입니다.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바람은 장미가지에서 수분을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이때 땅은 꽁꽁 얼어 있어서 뿌리가 물을 공급해 줄 수 없어 지상부가 말라 죽는 동계 건조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추위에 약한 직립 관목형 장미 계통들은 지면에서 30에서 45cm만 남기고 짧게 자르는 강전정을 통해 바람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여 수분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람 흔들림 현상 때문입니다. 한국의 겨울 토양은 밤에 얼었다 낮에 녹기를 반복하는데, 이때 키가 큰 장미를 두면 강풍이 불 때마다 지렛대 원리에 의해 뿌리 부분이 심하게 흔들려 뿌리와 흙 사이에 공기 주머니가 생기게 됩니다. 이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 뿌리를 말려 죽이거나 밑에 뿌리를 끊어놓으므로 강전정을 통해 이러한 물리적 흔들림을 원천 차단하고 뿌리를 토양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장미 재배는 유럽의 낭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후 현실을 직시하는 농경적 관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름철의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한 과감한 하계 전정, 그리고 겨울철 극한의 물리적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동계 강전정은 단순한 원해적 기교가 아니라 기후 스트레스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생리학적 방어 기제입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속에서 유럽의 슈러브를 한국형 덩굴 장미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유연함, 그리고 계절별 혹독한 환경에 맞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전략만이 여러분의 정원에서 장미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